3강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기울기가 m이고 y축 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여기 기울기 보이죠? y축 절편 보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표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에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요걸 일반형이라고 그러죠. 자, 일반형은 바로 기울기가 y축 절편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보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서 자, 이거 뭐 여러분 많이 다뤘겠지만 이렇게 바꿔서 기울기도 보이고 y축 절편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y 콜 mx 플러스 b 꼴로 표현됐을 때 기울기와 y축 절편이 바로 보이는 이런 꼴을 우리가 표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bi 플러스 c 이퀄 0 이런 꼴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일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건너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너가면 한번 지우고서 두 번째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죠.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데 x축 절편이 a예요. x축 절편이 a이고 x축하고 수직입니다. 이렇게. 이럴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y좌표 모든 실수 y는 쓸 필요 없어요. 그죠? y는 모든 실수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x 이퀄 a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를테면 이 a점이 5였다 그러면은 x는 5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이번에는 y축 절편이 b고 y축의 수직이다 표현해 볼까요? 자, 이렇게 y축 절편이 b고 y축의 수직이다. 자, 이건 모든 x 쓸 필요 없습니다. x 좌표. 자, 모든 실수 x 다 되네요. 그래서 y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y 콜 b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 b 값이 만약에 7이었다 그러면 y 콜로 7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간단했죠? 자, 이제 D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지우겠습니다. 자, 이 D는 X1, Y1을 지나고 많이 나오죠. 수학을 하다 보면 기울기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꼭 이 공식 기억해 줘야 되죠. 자, 지금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직선이 하나 있는데 지나는 점 x1, y1을 알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도 압니다. 이럴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y 코로 m 알죠? 그래서 mx. 근데 y축 절편을 몰라요. 그래서 요 모르는 b를 구해서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어디를 통과하냐면 요 점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y1을 집어넣고 여기다 x1을 집어넣어도 성립이 돼요. 그래서 y1 그죠? m x1 그다음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자 b를 알고 있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을 말이죠. 이 b값, 이 값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y 코로 mx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y1 그 다음에 마이너스 mx1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거는 y 마이너스 y1 그 다음에 m x 마이너스 x1 자,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날마다 시험을 보는데 이걸 유도한다. 시간 너무 많이 소요되죠. 그래서 이 결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은 자 y-y1 equal m x-x1 이렇게 자 정결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지금 x축, y축을 그려놓고 생각해 보죠.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런 얘기인데 이 직선이 x1, y1 그죠? x2, y2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그러면 지나는 점 하나는 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린 기울기 지금 모르니까 모르는 거 M으로 쓰죠. 이렇게. 자, 이거 지금 모릅니다. 그러면 요 전에 배웠지만 기울기 M이고 지나는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 방식 구하라 그러면은요. 다음같이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Y-Y1 좀 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M은 몰라요. M. 그죠? 그 다음에 X-X1 이렇게 쓸 수 있죠. 좀 전에 배웠던 거죠. 자, 요 M 모르는 M을 구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직선이 다시 또 요 점을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다 x2, 여기다 y2 집어넣어도 성립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y2 마이너스 y1은 그 다음에 m x2 마이너스 x1이 되는군요. 그래서 말이죠. 몰랐던 m, 이거 몰랐던 m입니다. 이 m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게 기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다 구할 필요 없이 기울기만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고자 할 때는 이 공식 쓰면 돼요. 또는 꼭 있죠. x2에서 x1 뺄 필요는 없어요. y1에서 y2, 그 다음에 x1에서 x2 빼도 관계없죠. 이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상관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 잘 되셨죠? 그래서 기울기만 구하고자 할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다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몰랐던 기울기 m을 말이죠. 알고 있는 값으로 구했으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y1 equal x2-x1분의 y2-y1 x-x1이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기울기만 구하고자 할 때,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자, 메모로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x1하고 x2가 다를 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선생님 x1하고 x2가 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x1하고 x2가 같다는 뜻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x2, y2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삐뚤어졌나요? 이렇게. 이해 잘 되셨죠? x1하고 x2가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는 이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하면 됩니까? x 이코르 x1 또는 x 이코르 x2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x 이코르 x1 또는 x 이코르 x2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x1하고 x2가 같을 때는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까지 살펴봤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를 바로 풀려고 했더니 하나 이론이 남았네요. 그래서 이 이론 처리하고 문제 풀어보죠. 뭐. 자, x축 절편이 a고 y축 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x축, y축 이렇게 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x축 절편이 자 a고 y축 절편이 b다.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이퀄 1. 자, 이렇게 날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유도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쓰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를 x1 그 다음 y1 요거를 x2 y2로 둬보겠습니다. 이거랑 바꿔서 둬도 관계없습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식 공식 좀 전에 유도했거든요. y-y1 그죠? 그 다음에 x-x1 그죠? y2-y1 그 다음에 x-x1 이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공식이에요. 그러면 y-y1은 여기 0이지 않습니까? 0이고 x2-x1 0-a가 되는군요. y2-y1 b-0이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x-x1 하니까 x-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점을 지난 직선 방식 공식이죠. 그럼 한번 다시 써볼까요? y는 -a분의 b 그죠? x-a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a를 곱하면 ay 그죠? -b 그 다음 x-a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ay 그 다음 마이너스 bx 그 다음 플러스 ab가 되고요. 양변을 a, b로 나누겠습니다. a, b 0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지워지니까 이게 b분의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항을 하면 플러스 a분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하 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이퀄 1이 이렇게 유도가 된 거구나. 자, 이렇게 수학은 늘 이야기하지만 터득함이 엄격하다 그런 얘기죠. 요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배워야 또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식 공식을 반드시 또 암기해야 이걸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제 활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5,0고 그 다음에 이 점이 만약에 0,3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x 플러스 3분의 y 이퀄 1 이렇게 직선을 한 번에 쓰면 시간을 단축해서 우리가 문제 푸는데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이한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공식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기울기 주어지고 지나는 점 나와 있네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y-y1에 m, x-x1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y1이 여기 2니까 여기서 y-2가 되고요. 기울기 3이죠. 그 다음에 x. 자, x1이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직선을 1번에서 얻을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1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어느 걸 x1, y1을 두고 어느 걸 x2, y2를 둬도 관계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공식 하나 써보고 할까요? y-y1 좋죠? x2-x1, y2-y1 그죠? 그 다음에 x-x1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y1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y 플러스 1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x2-x1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 다음 y2-y1 하면 5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x-x1 하니까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갈까요? y는 자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래서 말이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군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 되죠. 자, 이 L과 M의 교점의 좌표로 구하라 그런 얘기는 연립을 시켜라 그런 얘기죠. 등치법 쓰죠. 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결국 x는 2분의 1이 나오는군요. 자,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도 좋고 여기다 넣어도 좋습니다. y좌표도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답 도출하는데 어렵지 않고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이렇게 활용한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 이것이 x축 절편이 4고 y축 절편이 마이너스인 직선 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x축 절편이 4고 y축 절편이 마이너스인 이 직선 위에 이 두 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직선 방식 구하는 거 바로 외웠으니까 요거는 4분의 x 바로 쓸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y 고루 1 x축 절편과 y축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 직선 방정식 구하는 거죠. 이 직선 위에 이 두 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자, 요거 집어넣어도 성립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a, 1을 그러니까 a하고 1을 집어넣어도 성립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1 이렇게 돼서 1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분의 a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결국은 A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는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번엔 B 값 구해보도록 하죠. 자, 요 점이 또 요 직선 위에 있다. 그런 얘기니까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B 집어넣어 성립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말이죠. 4분의 3.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 요것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분의 B는 4분의 1이 되는군요.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잘 아시죠? 자, 두 개 곱한 값을 구하라.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X축 절편, Y축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에 직선방 형식을 응용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처리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도한 공식들 전부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자, 공부하게 됩니다. 표준형으로 두 직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기울기 Y축 절편, 기울기 Y축 절편 이렇게 표준형꼴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일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형은 한번 유도를 해야 기울기 Y축 절편이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E 그렇게 돼서요. 자, 양변을 B로 나누면 Y 고루 마이너스 B분의 AX 그죠?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이거 지우고요. 자, 일반형은 표준꼴로 바꾸니까 여기 이제 기울기 보이고 Y축 절편 보이는 거죠. 요건 뭐 같은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다시로만 바꿔주면 되죠. B-분의 A-X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반형은 한번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울기하고 Y축 절편이 보이면서 표준꼴로 바꿔지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기울기만 다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기울기만 다른다. 표준형으로 제시됐을 때는 바로 M1하고 M2가 다르다고만 표현하면 되겠죠. 기울기만 다르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만나게 되거든요. 두 직선은.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만 다르면 두 직선은 한 점에서 평면상에서 꼭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일반형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는 표준형은 참 쉬웠는데 일반형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꿔서 요게 이제 기울기고 요게 기울기잖아요. 그게 달아야 되니까 자 B분의 A 그죠? 이게 달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 잘 되셨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는 서로 없어질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이 A는 이쪽으로 오고 B-는 이쪽으로 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A분의 A- 그죠? B분의 B-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쓰면 되겠죠. 날마다 이제 이렇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 없이 쳐다보면서 바로 이렇게 조건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이죠. 두 직선이 평면상에서. 자,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땐 그냥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표준형으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바로 이 조건 쓰시면 됩니다. 이해 잘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지우죠. 자, 평행할 조건은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말은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같지만 Y축 절편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준형으로 주었을 때 아주 쉽네요.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울기는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요거하고 요거는 다르다. 그걸 이제 이어서 쓰면 이렇게 해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굳이 역시 부연 설명하지만 표준꼴로 바꿀 필요 없이 이 조건을 그냥 활용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치 조건이죠. 일치한다는 말은 두 직선이 자, 요 다음으로 바로 화면 넘길 텐데요. 두 직선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말은 기울기도 같고 Y축 절편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자, 넘기면 뒷면에 이렇게 나와요.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일치할 조건은 기울기뿐만 아니라 Y축 절편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제시했을 땐 간단한데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도
어려워할 거 없죠. 우리가 다 바꿔서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굳이 표준어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정리를 완벽하게 했죠. 이게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이죠. 이것도 많이 나오지요. 두 직선이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일반형으로 주었을 때는 AA- 플러스 BB- 제로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표준꼴로 바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증명은 아주 간단한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갖고 생각하면 좌표 설정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y m1x 이렇게 두겠습니다. 원점을 통과하니까 y축절편 제로 아닙니까? 요거를 기울기가 m2고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x 좌표를 1로 둬보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수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1. 1로 두면은 좌표 설정하기가 좋죠. 뭐 100, 200, 300, 0.5 이렇게 두면 불편하잖아요. 1로 둬보죠. 그리고 이게 y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1 m1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1을 넣으니까 얼마가 될까요? 자, 1m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자, 이렇게 제곱 더하기 이렇게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죠. 그럼 요 길이 제곱은 말이죠. 자, 점과 이게 원점이잖아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다 배웠기 때문에 1-0의 제곱 그냥 1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0의 제곱 그냥 m1의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의 제곱 역시 마찬가지죠. 1, 그 다음에 m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거는 이 빗변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자, 요 두 점 사이 거리죠. 1-1의 제곱은 0의 제곱이니까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m-m2 요것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게 2고요. 그 다음에 m1 제곱 그 다음에 m2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m1의 제곱 그죠? m2의 제곱 마이너스 2m1 m2가 되는군요. 그럼 여기서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 표준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서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말이죠. 어느 게 기울기를 의미했죠? 자, 한번 화면 잠깐 옮겨볼까요? 화면 옮겨보면 아까 기울기를 여기서 유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유도했습니까? 자, y는 좋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b분의 ax 하고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기울기였단 말이에요. 잘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것을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넘어올까요? 다시 넘어오면 마이너스 자 보세요. 마이너스 b분의 a 그죠? 요게 기울기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b-분의 a- 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은요. 요거는 bb-분의 aa-죠. 이것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aa- 이것은 마이너스 bb-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하 aa- 플러스 bb-가 제로라는 조건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유도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앞으로 자, 다시 화면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형이 주어지면서 자,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 구하라 그랬을 때는 그냥 a 곱하기 a 다시 플러스 b 곱하기 b 다시 자, 이것의 합이 제로라는 조건을 사용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엄청난 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A- 더하기 BB-는 제로다. 이런 조건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여러분 정확하게 집어넣고 이제 남은 일이 뭘까요? 문제 푸는 일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볼까요? 직선이 지금 표준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일반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표준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면은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면 되는데 일반형으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일반형에서 정리해 두었던 것을 활용하면 되죠. 자, 요 개수 1, 2가 되네요. 그래서 1 곱하기 2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a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b니까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군요. 요것이 제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a, b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첫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뭐라 그랬냐면 평행이다 그랬어요. 표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면 기울기는 같고 y축절편이 달라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정리해 둔 거 그대로 활용하면 되죠. 그래서 1분의 1 요거는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b 플러스 3분의 a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달라야 돼요. 이렇게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 2를 연립시키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3 곱하기 b죠. 이거 이퀄 2니까 자, 요거 정리해서 우변 넘기면 b제곱이고 요거 정리해서 우변 넘기면 3b 그 다음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하면 b 그죠? b 이렇게 돼서 2하고 1 이렇게 써서요. b 값은 뭐가 나오느냐면 2 또는 그죠?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에 따른 a 값은 b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어도 좋고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집어넣어주면 b 값은 a 값은 1 나오는 거고요. b 1로 쓸 때는 a 값이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쌍의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일반형으로 제시되었을 때 공부를 마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수학을 생활 속에 접목시킨 문제죠. 생활 속에서 수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이런 것들을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지금 소를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집으로 오는 최단 거리는 몇 킬로냐 그랬어요. 최단 거리로 다녀야 소도 사람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한번 보세요. 그림 속에 소가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고 집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그죠?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물을 먹고 집으로 와야 돼요. 자, 어느 게 최단 거리냐? 이걸 전부 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최단거리라는 것은 직선거리가 최단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려봐도 이건 직선이 지금 여기서 존재를 하질 않습니다. 시냇가를 들렸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좀 의식을 바꿔야 되겠죠. 자, 의식을 전환해서 지금 시냇물 이쪽을 X축으로 한번 보시고 집을 Y축에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좌표가 단순화되죠. 여기 3km니까 요걸 0,3으로 두고요. 소는 어디 위치에 있냐면 이게 5고 이것도 5입니다. 그죠? 그래서 5,5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좌표로 단순하니까 쉽죠? 이렇게 물을 먹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약간 전환해 보자 그랬어요. 의식을 전환해 보고 생각을 전환해 보자 그 말이에요. 이걸 X축 대칭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점의 X축 대칭점. 자, 같습니다. 길이.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얼마냐면 5,-5가 돼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이 길이 합이나 그죠? 이 길이 합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직선을 만날 수 있구나. 좌표를 옮겨보니까 소의 위치를 옮겨보니까 직선 거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네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직선거리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요 길이가 가장 짧죠. 다시 이야기하면 소를 여기서 물을 먹여서 이렇게 오는 것이 최단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소를 이렇게 물을 먹이고 돌아온다. 그러면 이 길이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건데 이건 직선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뭐 해볼 필요가 없네요. 요점하고 요점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그 거리를 구한 것이 결국 최단거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좌표를 X축 대칭으로 옮겨놓고 보니까 이렇게 실마리가 쉽게 풀리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최단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돼요. 그래서 루트. 자, 5-0의 제곱이죠? 25가 되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의 제곱. 64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루트 89로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생활 속의 수학을 접목시킨 문제는 어느 단원에서나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런 류의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복습 철저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일의 마무리가 중요하듯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번 시간에 뭐 배웠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를 배웠어요. 자, 공식 꼭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셨죠? 여러분 꼭 행복하셨길 바라고요. 다음 강에 직선의 방정식을 또 심도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강의에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